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그럼 특례법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겠죠. 그러면 이 법의 원래 모법은 뭘까요? 바로 은행법입니다. 은행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례를 규정을 했을까요? 원래 은행은 일반 회사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르면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를 이 은행법이나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금융주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죠? 비금융주력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일반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일반 회사에 자금난이 있을 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겠죠. 같은 자기 계열사인 은행으로부터. 그렇게 되면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예컨대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산중공업이 지금 아주 돈이 모자란다. 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산업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은행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가지고 부채 비율 더 늘리면서 계속 운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일반 회사하고 은행이 동시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과 산업자본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산분리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에서는 어떤 특례를 규정했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34%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금융 주력자가. 아까 은행법에서 4%라고 그랬죠? 물론 지방은행은 15%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은행은 4%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34%, 그러니까 3분의 1을 조금 넘는 요 수준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제 설립을 하려니까 그런 투자 의향이 있고 돈 있는 회사가 별로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특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넷 전문 은행 만들려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에도 위반되니까 아예 그러면 법 위반이 안 되게끔 또 법을 개정해 준 거예요. 어느 회사예요? KT입니다. 자,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생긴 것이 토스뱅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K뱅크가 있어요. K뱅크. 그런데 이 K뱅크에는 이제 KT가 출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은행법을 초과해가지고 34%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대주주의 이 자격을 제한해 놨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그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 별표 상당히 좀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표의 1항의 마목 2, 좀 복잡하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우리가 그냥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요게 이제 요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KT는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2016년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2016년에 벌금 받았으니까 1년만 기다리면 5년이 지나잖아요. 최근 5년간 요걸 받은 거니까 1년 기다리면 될 텐데 왜 무리하게 법 개정했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이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6년 사건이 5년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제는 그 최근에 고발된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은 또 이제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KT의 그 적격성 심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2달 전에 이미 이제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KT를 빼주려고 한번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됐는데 그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2달 전에. 그래서 이제 그 KT는 이제 비상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KT가 그렇다고 해서 출자를 못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투자하도록 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달 전에 부결시켰던 이 법안을 뭐 조금 문구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올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법 자체가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가지고 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인터넷 은행은 은행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은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은산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자체가.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뭐 보면은 이런 논리가 많이 작용하죠.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산업이 이제 번창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우세해가지고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만들어졌던 건데 그 특례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이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한 회사가 당당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 위반이 아닌 걸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고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게 아니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에서 특정한 이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이 대주주 적격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담합입니다. 그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뭐예요? 담합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준 거예요. 그럼 담합한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웃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는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개인 또는 어떤 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컨대 법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 법률 조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특정한 업체가 여기 법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법 위반이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하면은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20대 국회의원들 안 그래도 욕 많이 먹고 있던 사람들인데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뭐 여야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 법을 왜 만들어요? 그러면 예컨대 KT가 또 법 위반하면은 그때 가서는 또 법 고쳐줄 겁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여당이 하겠다 그러면은 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원래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2달 전에 민주당이 부결시켜 줬던 건데, 이제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선거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미래통합당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이 법을 통과를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 위반한 사람은 법대로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큰일이 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컨대 K뱅크가 위태위태하다 보면 다른 데가 인수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국가가 인수를 하면 되는 거죠. 왜 KT가 꼭 여기에 돈을 넣어야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특정인을 위한 입법,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이것도 이슈가 되지 않은 채 말이에요. 예, 슬그머니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 통과시키는데 모든 관심이 거기에 이제 쏠려 있는 동안에 슬그머니 묻어가기로 이게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명분도 없어요. 2달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2달 전에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한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제발 21대 국회에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